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레스터전에서 손흥민이 기적처럼 보여준 13분 만에 3골 해트트릭이 여전히 큰 이슈죠. 이 경기 직후 많은 외신과 국내 기사들은 손흥민이 돌아왔다 혹은 부활했다 등 8경기나 되는 정말 너무도 길게 느껴졌던 골 가뭄의 기간을 드디어 탈출한 손흥민에게 갖은 찬사를 보냈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골 가뭄 기간 뭐가 문제였는지 말이죠. 이에 심지어 몇몇 외신에서는 콘테 감독이 위선적이다라는 굉장히 센 워딩으로 손흥민이 다시 돌아온 이유, 그리고 토트넘이 다시 희망의 불씨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유명한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전술 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고안한 전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만도 합니다. 그만큼의 결과를 냈으니까요. 예를 들어 무리뉴의 수비 후 역습은 어떻게 보면 무리뉴의 효율적 축구에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며 강팀에게는 심지어 주도권을 내줘버리면서까지 경기를 운영하는 무리뉴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실수를 할 확률이 더 높다. 토트넘의 무리뉴가 부임했을 당시 팬들은 무리뉴가 너무 일관적으로 버스를 세우는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어느 명장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장들은 어쨌건 자신의 구상에 가장 맞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팀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략을 굳이 선수들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콘테는 더 심하죠. 콘테는 선수들이 무조건 전술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의 성격에 선수들은 감히 콘테에게 대들지 못하고 만약 대든다 하면 팀 커리어의 끝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모라가 윙백이 된 배경이죠. 참, 모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프리미어리그 부상 상황을 살펴보면 모라는 9월 12일 콘테의 발언에 따르면 A매치 이후 스쿼드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메르송보다는 모라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포인트는 콘테 감독의 고집이 레스터전에서 어쩌면 꺾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에 부임한 직후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게 3-4-3 진영이 맞다고 본다며 대대적인 영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번 여름 로메로의 완전 영입을 빼면 7명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토트넘은 3-4-3 진영으로 콘테의 전술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죠. 지난 시즌 클루셉스키의 영입 때만 해도 콘테 감독의 생각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입생들을 다 모아놓은 올 시즌 초 토트넘의 공격력은 뭔가 무뎌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의 불발, 이게 시즌 초 토트넘의 가장 큰 난제였죠. 그런데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고 레스터전의 콘테 감독이 딱 그랬습니다. 60분대에 손흥민과 로메로를 투입하고 70분대에 비수마를 투입하기 전까지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인 레스터를 상대로 토트넘의 점유율은 41%였습니다. 슈팅도 레스터가 15개로 슈팅 수 10개의 토트넘보다 더 많았고 요리스는 이날 선방 쇼를 펼치면서 가까스로 토트넘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레스터의 최악의 약점으로 알려진 형편없는 세트피스 수비로 인한 케인 다이어의 골, 그리고 후반 초반부터 자신의 골대를 바라보며 뒤에서 달려든 벤탄쿠르에게 공을 빼앗긴 은디디의 경악할 만한 실수로 터져버린 벤탄쿠르의 첫 골이 아니었다면 사실 토트넘은 지고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경기 양상은 레스터에게 유리했던 것이죠. 여하튼 스포츠 전문 언론인 디 애슬레틱은 이 상황에서 콘테가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3-5-2 진영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소 뒷걸음질을 친 것이죠. 비수마 투입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단 손흥민의 움직임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비수마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손흥민 히트맵, 한쪽은 정말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쪽은 아예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닙니다. 이때부터 점유율이 50대 50이 되었고 토트넘은 6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그동안 4개의 슈팅을 기록한 레스터보다 확실히 더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브랜든 로저스의 팀을 쓰러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애슬레틱이 본 토트넘의 주요 포지셔닝, 바로 3-5-2에서 케인이 좀 더 처진 위치에 있고 손흥민이 가장 위에 있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 공간 보이시나요? 이 넓은 공간. 손흥민은 리그 6연패는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무게중심이 공격적으로 기운 레스터에게 그야말로 연속적으로 일격을 날리면서 교체 선수로서 토트넘 최초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최근 5개의 해트트릭 중 3개의 해트트릭이 손흥민이 기록한 것임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놀랍지 않을 때도 됐지만 아니 13분 만에 해트트릭이라니요. 미쳤죠. 애슬레틱은 이 사건이 콘테 감독에게 진지하게 3-5-2를 쓸 수 있다 고민하게 된 계기라면서 이 비수마가 투입된
시작된 토트넘의 두꺼운 중원과 공격적으로 움직인 세센용, 에메르송, 페리시치 등이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여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유명 기자이자 이젠 한국 팬들도 사인을 받는다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역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타협이 없는 콘테를 언급하며 손흥민과 비수마 플랜을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더 세게 표현한 외신 팀토크에서는 위선적인 콘테가 빼어난 선수를 벤치에다가 놔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라는 기사로 비수마와 손흥민이 왜 벤치에 있는 것인지 반문했는데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에다가 900억을 태웠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히샬리송을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콘테는 아마 여전히 최전방 3인 체제를 고집할 겁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손흥민의 실력이 어디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 전술의 옷을 입고 허덕이던 손흥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얻자마자 날아다녔고, 날아다니기 시작한 손흥민은 자신감 있는 마무리로 우리가 알던 손흥민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체력적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고, 비수마 역시 전술적 적응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적팀인 메디슨은 손흥민을 두고 마법 같다라고 표현했고, 그 표현이 그야말로 딱 맞는 손흥민인데요. 하지만 원래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그냥 이런 선수죠. 그래서 첫날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뒤 많은 영국 언론은 넌지시 비수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왜 콘테 감독이 비수마를 꺼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독에게 자신이 가장 잘 쓰는 전술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렇게나 날아다니는 걸 보면 콘테 감독도 3-5-2 진영을 좀 더 자주, 어쩌면 강팀을 상대로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국가대표팀 명단에 저는 이강인의 이름을 봤을 때 사실 벤투를 재평가했습니다. 벤투는 자신의 고집이 굉장히 센 감독이며 그동안 이강인을 외면해온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과 이강인은 인연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이 이번 A매치 기간에 임하는 자세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A매치 2연전을 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말, 그리고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이 만족하고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 이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번 라인업에 이강인, 양현준, 손준호 등 국내 팬들의 기대감을 모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 이번 A매치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콘테 감독은 이번 손흥민의 투입에 대해 일종의 실험이라며 농담으로 일축했습니다. 교체로라도 이렇게 써서 3골씩 넣을 수 있다면 자주 이런 실험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최근 보여준 인터뷰에서만 보면 벤투 감독의 시도가 참 용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토트넘은 최근 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웃을 고용하면서 팀의 미래까지 구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빅클럽을 향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보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동안 토트넘이라는 팀에 대해 굉장히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가끔은 열받았지만 그래도 클럽이 셀링클럽을 떠나 빅클럽의 대열에 오르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빅클럽이 되려면 우승이 필요하고 이기려면 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을 위해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현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레스터전을 계기로 손흥민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 제발 고민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의 상징적인 포메이션 중 하나는 인테르 시절에 활용하던 3-5-2이기도 해서 분명 해당 진영을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체력적인 로테이션이 아니라 토트넘에게도 전술적인 유연성도 생기길 바라는 제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일까요? 여하튼 손흥민 선수 이번 A매치 기간에 멋진 활약 보여주고 다시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해트트릭의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